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김봉렬입니다. 오늘 구독자분께 들려줄 정보는 10 이하에서 언급한 산재보험과 근저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저보험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10 이하에서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를 예로 들면서 손해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만 나이 55세 기준으로 하고 일당 10만원 기준, 과실이 30% 기준으로 삼고 손해사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에서는 상병보상, 즉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는 입원과 통원 관계없이 치료기간이 종결된 시점까지 모든 보상을 해줍니다. 즉 휴업손해 부분은 3개월까지는 100% 지급이 되고 4개월 이후에는 70% 정도, 그러면 70%는 일당이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원에서 70%면 한 210만원 정도가 치료기간까지 계속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정도 되면은 치료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휴업손해 부분은 21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보상, 즉 장애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산재에서 장애급여는 1급부터 14급으로 나눠집니다. 1급은 1474일에다가 일당을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급 정도는 55일 정도, 그럼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14급 정도 되면 55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1급일 때는 1억 4,74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요양보상 부분은 다 지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 즉 휴업손해와 장애보상 부분에서 산재보험이 다 보상이 되면 다 종결됩니다. 그럼 장애보상까지 다 받고 난 뒤에 금액을 산정해 보면 휴업손해 부분 빼고 장애보상은 2,200만원으로 산재가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근저보험을 산정해야 되는데, 근저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못 받은 초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근저보험에서 첫 번째 이자료 부분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자료 부분은 산정해 보니까 과실 30%와 척추 압박골절은 맥브라이드에서 장애율이 한 32%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 이자료 부분이 2,624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 부분에서 일을 못해 노동력 상실이 됐기 때문에 장애 부분에서는 산정을 해보니 나이가 55세 기준이기 때문에 65세가 정년 기준입니다. 그럼 10년간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해 보니 6,528만 1,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근저에서는 토탈 9,1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9,100만원에서 산재에서 보상받은 2,200만원, 즉 장애보상을 빼면은 7,000만원 정도가 근저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즉 이자료와 장애급여에 대해서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급여 부분 치료비가 들어갔거나 향후 예상치료비, 성형추정비가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재보험 보상 다 받고 사용자가 1호금조로 500만원, 1000만원 줬다면, 그것을 사건을 종결했다면 손해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만약 1000만원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이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의 차이 납니다. 그만큼을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보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뒤에, 산정을 하고 난 뒤에 사용자와 합의를 하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1호금조로 받는 조건으로 그냥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저보험이 이만큼 산정을 해보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저보험은 꼭 마지막에 전문가를 찾아서 손해사정이 얼마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난 뒤에 협상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해로 55세 기준으로 했지만 만약에 20대나 30대, 40대 정도가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차이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억대 단위겠죠. 그만큼 근로자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보상금을 완벽하게 받고 난 뒤에 내가 근로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지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아프거나 했을 때는 그 손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과 근저보험이 어떻게 손해사정되는지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산재보험과 근저보험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근저보험에서 근로자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